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공무원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지?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공부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저희 단원별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살짝만 볼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독해 보이시죠? 열쇠문항. 저 단연코 많아요. 물론 저는 이 독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안에 어휘도 집어넣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논리 강화 약화도 다 일러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화법, 작문, 어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문항수를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글을 읽고 풀어야 되는 건 다 독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글 읽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긴 글을 읽고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풀 수 있는 거 다 독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다음에 문법은 진짜 문법.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문법. 그다음에 논리는 논리 퀴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화시킨다든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푸는 문제, 논리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런 식입니다. 그랬을 때 독해가 많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독해 시험입니다. 짧은 시간. 이제 25문제 된 거 아시죠? 27년도부터는 25문제입니다. 20문제가 아니에요. 25문제 25분 동안 푸셔야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1분에 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금방 될 만하지 않아?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은 지문 하나 주고 지문 하나에 붙어있는 문제가 3문제, 4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제 하나에 지문 하나. 지문 하나 있고 문제 풀고 지문 하나 있고 문제 풀고 이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 확보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험이다.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빠르게 풀 줄 모른다고 한다면 긴 시간 주면 저희는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을 주면 잘 풀 수 있어요. 금방이 아니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봤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넉넉한 시간으로 넉넉하게 문제풀이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해랑 관련된 것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용일치라고 한다면 내용일치는 뭐부터 볼 건지 추론하기는 어떻게 문제 접근을 할 것인지 주제 찾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스킬을 말씀을 드릴 거야 수업 시간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거 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휘와 논리, 약화 이거 다 포함해서 13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학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문학 공부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학은 그냥 독해에다가 뭐 아니면 독해 지문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 이런 거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 나오면 거기 막 별 같은 거 줄쳐놓고 이게 무슨 의미게 이런 거 우리가 막 암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암기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해설을 해놔요. 지문에 해설을 해요. 별은 이상을 뜻해. 이상이라든가 순수함 이런 것을 뜻해 라고 써놓고 아래에 선택지에 동그라미 2번 별은 이상이나 순수를 의미해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위에 거 보고 아래 거 풀면 돼.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지 않다. 문학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그냥 비문학처럼 문제풀이 하면 된다. 다음요. 내용일치 받아는 추론하기 많이 나왔어요. 작년 문제에 비해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의 그 평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추론하기가 많았거든. 작년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더 이상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신 분들이 이번에 국가직 들어가셔가지고 힘드셨죠. 왜? 팍팍 안 읽혀. 팍팍 안 읽혀. 일단 글의 내용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좀 더 길어. 그리고 문제도 추론해야 돼. 다시 말해서 좀 더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읽혀. 답도 잘 안 나와. 지문도 길어. 힘들었지. 그래서 공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고 철저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거 그렇진 않아도 중상 정도의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론하기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론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정확한 스킬을 배우고 습득하고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아주 많이 해봐야 된다. 중요하다.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요. 논리 세 문장입니다. 와, 요번에는 논리 싸움이었어요. 추론하기도 추론하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 푸신 분들은 추론하기는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국가직 시험의 최고는 추론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문제가 개편되면서 우리는 논리 파트를 이렇게 문제 낼 거야 라면서 준 출제 예상 문제, 그들이 우리한테 준 출제 예상 문제 1차, 2차, 그 다음 작년 국가직, 작년 지방직까지 해서 그 4회에 걸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공부를 했겠죠. 아, 당연하지.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향하고 아예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아, 정말 나쁘죠. 왜? 우리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한 게 아닌 그걸 넘어가는 논리를 냈다는 거예요. 논리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7급형 논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 출제돼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네, 어떻게 하면 풀리긴 하지만 어렵게 느껴진 건 맞아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 문제를 봤더니 7급 논리 퀴즈 문제 유형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를 봤더니 경우의 수.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아. 갑을 병정 나오면 갑 뭐 어느 나라로 여행 가고 을 어디 가고 병 어디 가고 뭐 저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만약에 이러하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것과 근데 짐술의 참거짓 그래서 만약에 참이라면 그다음에 거짓이라면 그다음에 거짓이 하나고 뭐 참이 세 개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런 걸 푸는 거 이거 딱 7급 형태거든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적절한 문제풀이 방식 그거를 학습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는 한 권으로 끝에 다 얘네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거 열심히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새로운 유형까지 가야 된다. 7급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가 7급이요? 그건 제가 정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요 문법이요. 공문서 문제를 포함해서 4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문법은 항상 마지막으로 문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더 이상 모든 지문 문학처럼 지문만 보고도 문법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아세요? 그러면 25문제를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다 처음 본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생각해가면서 푼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까지 널널할까요? 더군다나 문법은 어간, 어미, 형태소, 실질 형태소, 그다음에 또 거기 나오는 선어말 어미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막 문법적 어휘들이 막 여기 섞여서 뒤섞여서 지문이 나와요. 근데 들어가서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단어들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그때 해석해 가면서 이걸 푼다고요? 시간 모자라요. 그리고 독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풀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독해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문법은요. 공부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얘는 뭐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 그렇게 공부할 거거든요. 지문 안 봐. 그냥 풀어. 10초면 풀게. 그러면 여기 4문제니까 10초에서 길면 30초. 제일 길어서 그래서 4문제를 우리는 1분 30초 내지 2분. 정말 빠르면 4문제야 막 1분. 그럼 여러분 그 시간 다 어디로 가면 돼? 그럼 다 추론하기 가면 되죠. 그럼 마음이 어때? 아우 조금 여유가 있잖아. 그럼 어때요? 더 잘 푼다고요. 독해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좀 더 풀거든. 막 이게 뒤에서 누구 쫓아오듯이 풀면 안 되거든. 얘는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를 내가 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100%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빠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얘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시간 확보의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특히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시간이 항상 넘어가요. 이러신 분들은 독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요가 아니라 얘네를 공부를 해놓으셔가지고 시간을 좀 더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독해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역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형태소, 규칙, 불규칙 활용 가장 중요한 문법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편된 지 2년째입니다. 그 문법 못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나오지. 지금이 때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더 가잖아요. 그러면 냈던 거 또 낼 수가 없으니까 막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와.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맞죠? 가장 중요한 거. 저 이거 형태소 나옵니다. 이거 규칙, 불규칙 언젠가 반드시 나와야 했어요. 올해 나왔잖아. 형태소도 올해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막 찍고 있는 게 있죠. 하다라고 해서 하를 준말을 만들 때 얘를 어떻게 만들고 이거 한글 맞춤법에 있는 거 이 조항 분명히 나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찍어드리는 거 잘 공부하시면 되지. 보자마자 그 하다 나오잖아요. 그 준말 만드는 거. 아이고 걔는요 5초예요 5초. 얼마나 큰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얘는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독해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문법적으로 빨리 해결해 가셔가지고 시간을 확보하시는 걸 먼저 가져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이런 형태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좀 말씀드려요. 2가지입니다. 시간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문법 영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라. 그래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도록 해라. 긴 지문, 예전에 비해서 길어졌어요. 긴 지문의 독해를 능력을 배양해라. 크게 만들어라. 강화, 약화 혹은 추론하기. 강화, 약화도 약간 추론하기 쪽이에요. 그래서 추론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라. 두 번째, 논리 퀴즈, 새로운 유형의 논리 퀴즈에 우리는 이 방식,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진술의 참거짓을 구분해가지고 푸는 문제, 경우의 수로 활용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풀었던 논리 퀴즈랑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문제풀이 방식을 잘 정리해 놔가지고 얘네들도 좀 빠르게 푸시는 게 좋아요. 얘네도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예요. 약간 기호화돼 있어요. 그래서 땅땅땅땅 그러면 그거 이게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이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 하지만 얘도 많이 연습하면 그 방식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과 그다음에 논리 퀴즈에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해? 우리가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간 많이 드는 얘네들은 연습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나옵니다. 총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이론, 2단계 강화 시리즈, 3단계 문제풀이, 4단계 마무리 모의고사 이렇게 총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3단계하고 4단계는 결국 문제풀이입니다. 근데 조금 정리를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요거부터 여기 1단계부터 먼저 말할게요. 1단계 이론 완성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업은 이론 완성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으로 끝이라고 하는 요 책을 가지고 이 한 권 가지고 그 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독해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다음에 논리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 권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가 촬영되는 때는 우리가 5, 6월 제가 지금 촬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5, 6월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개념, 적은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필수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가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음 2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논리, 독해, 문법 강화, 독해 강화, 논리 강화 시리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를 문법 강화, 단원별로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발판 다지기. 내가 좀 나의 실력 다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나의 실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해과가 마찬가지예요. 주제문을 어떻게 찾을지 아니면 추론하기 문제 어떻게 할지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 문제들만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계속 풀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첫 번째 이거부터 보고 두 번째 이렇게 봐야 되구나. 이걸 우리가 그런 문제풀이 방식, 독해 문제풀이 방식을 우리가 한번 배울 거예요. 습득할 겁니다. 논리가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풀이 방식들을 여기서 갈 겁니다. 그래서 문법 강화 200, 독해 강화 200, 논리 강화 200, 다 200문제씩 수록이 될 겁니다. 이거가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강화하고 독해 강화는 7, 8월, 그 다음에 여기 논리 강화는 9, 10월 이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얘는 문제를 푸지만 그치만 얘는 뭐야? 이론과 문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도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과 문제풀이. 그 다음 여기 갑니다.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요. 선생님 개편된 지 별로 안 됐는데 무슨 기출문제가 있어요? 네. 개편돼 가지고 나온 내용들 중에서 예전에 여태까지 공무원에서 나온던 문제들. 근데 개편돼도 똑같은 거. 개편된 뒤에도 옛날의 유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갖고 와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나온 문제와 예전에 그쵸? 4, 5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지금의 유형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선보입니다. 불꽃 모의고사입니다. 이름 지어봤어요. 불꽃 모의고사. 힘을 확 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불꽃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예열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10문제 한 번씩 풀어볼 거예요. 쭉 가서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모의고사 시작할 건데 모의고사 25문제부터 처음 들어가잖아요. 힘들어요. 왜? 이쪽은 단원별로 문법만 풀고 독해만 풀고 그랬죠? 근데 여기부터는 뭐야? 문법 독해가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10문제씩 한번 시간 재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불꽃 실전 모의고사예요. 얘는 자결. 태양이 막 자결하는 거. 여기 한번 지어봤어요. 이거는 25문제 진짜 한번 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실전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10문제 한번 풀어보고 25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 다음 이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 다지기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1, 동형 모의고사 2.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이쯤 가면은 3월에서 6월까지 가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특히 전공 과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암기할 게 많잖아요. 열심히 하시면서 얘네들은요. 하루에 한 개 혹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는 여기서 다 한 거야. 이미 다 한 거야. 진짜 여기까지 우리는 보통 2월까지 다 끝나요. 공부 다 한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도 이미 할 거 다 했어. 여기는 뭐야? 마무리 단계는 계속 문제 풀면서 내가 감을 유지하는 거야. 이쪽에서는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90, 95 아니면 100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90 아니면 95 아니면 100이에요. 계속 그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두 개 틀렸으면 왜 틀렸지? 확인.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문제, 한 회차 문제 풀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4월에 국가직 보게 될 거고 국가직 끝나면 지방직까지 가는 순차적인 마무리 모의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까지요. 3단계까지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이 뒤는 그냥 문제풀이 스스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그대로 따라오셔라. 정석대로 한다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단계는 어차피 문제 풀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안 풀고 가만히 있다. 그럼 다 까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단계를 다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를 잡아 빼시냐면 강화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 선택이지만 권장. 선택이지만 권장.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할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얘를 빼시고 이론하신 다음에 여기 기출, 불꽃 미니, 불꽃 실전. 그 다음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가세요. 근데 선생님 더 줄이고 싶어요. 더는 더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집어드릴까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을까요? 그렇지만 너무 급하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만 말씀드립니다. 이론,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10문제 한번 해봐야지. 그죠? 이론만 듣고 어떻게 다 뛰어? 미니 모의고사.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끝. 아시겠죠? 이론, 미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여기 동형 1, 2 이렇게. 그죠? 제일 안 푼다는 거. 이론, 미니 모의고사, 불꽃 미니, 불꽃 실전 요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인문과정 있습니다. 인문과정은 인문, 신민숙 쉬운국어, 신유형 공략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신민숙 쉬운국어, 그 다음에 생기초 인문특강이 있는데 이게 0단계라고 써놨죠? 이 0단계는 뭐예요? 꼭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냥 보실 수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선생님을 좀 택할까? 라고 할 때 아, 이 선생님의 스타일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걸 본다고 한다면 요 아래 거 개편 내용 총 반영된 요거 신유형 공략집보다는 생기초 인문특강을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꼭 들어야 하나요? 꼭 들어야 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얘네는 0단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1단계부터 가라. 이해 갔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따라오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화를 뺍니다. 근데 더 빼고 싶다. 저는 가장 엑기스만 말씀하세요. 이론. 한 권으로 꽃 이론. 그 다음 불꽃 미니 모의고사, 불꽃 실전 모의고사. 이해하셨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N수생들.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 파이팅합니다.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이론은 안 들으셔도 되죠. 이론은 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강화 시리즈부터 이렇게 쭉 가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작년 거 풀어도 돼요? 푸셔도 돼요. 근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는 문제가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다르죠.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완전 달라요. 여기도 다 문제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강화 시리즈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제가 커리큘럼 정리했고 또 문법 강화, 독해 강화, 논리 강화 지금부터 문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네, 한번 프로그램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요. 여기 보시면은 정규 커리 딱 말씀드렸고요. 요거 오겠습니다. 추가로 수강하면 좋은 거 틀리기 쉬운 어휘, 톤동하기 쉬운 어휘, 발음의 모든 것, 그다음에 논리 특강. 이런 네 단어는 이건 특강 쪽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사이에 여기 문제풀이 할 때까지 사이사이에 그렇잖아. 5월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2월까지 하는 건데 5월부터 시작해서 2월 사이에 간단해요. 틀리기 쉬운 어휘들 좀 보라는 거야. 혼동하기 쉬운 어휘. 간단해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만둣국 하면은 만두에다 시옷자 붙이니 안 붙이니 이런 거야. 그죠? 그런 거니까 간단하고 발음을 우리가 문법에서 기본반에서 안 하거든요. 따로 빼놨어요. 따로 빼놨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논리 특강 새로운 유형들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다지기에서 막판 역정 특강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거는 마무리할 때 한번 최종 정리 단계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교재명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얘네들은 교재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7, 8월 예정, 7, 8월 9, 10월, 11, 12, 그다음에 1, 2 이거 27년도입니다. 1, 2, 3월,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이렇게 될 겁니다. 교재명은 그때 제가 좀 써가지고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그럼 그 카페가 뭐냐? 얘네들 네이버 카페 보시면 신민숙 국어라고 쓰면 돼요. 신민숙 국어 혹은 신민숙 국어연구소 이런 것들을 좀 치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가끔 뭐 자료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매달 어느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좀 개강을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질문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 있어요. 카카오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신민숙 국어 1, 2, 3, 4 있습니다. 1에 들어가시든 2에 들어가시든 3 들어가든 5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자료가 올라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 아침 오전 7시 반에서 8시 반 8시일 거예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매일 5문제씩 여러분들 제공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뭐 점심밥 먹고 살짝 무슨 문제 풀 수 있는 거 항상 가깝게 글을 보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입하거나 그거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매일 아침에 문제 드리니까 문제 보시면서 공부 꼭 해달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 뭐 우리가 특강이 있거나 무료 특강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 안내 문자도 발송해 드리니까 오늘 들어와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은 그 자기의 열심, 그다음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를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의 그 마음가짐 잘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합격하시는 게 좋죠. 그러려면 1년 동안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공부해도 힘들고요. 공부 안 해도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요. 수험생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정말 나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이를 갈면서 눈물이 쏟아져도 그래도 한다는 생각으로 1년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개편이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처럼 좋을 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심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